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에 있고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지금은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표됐었죠, 논문으로. 그 피스퍼라는 ASR 모델이 있는데, 그 ASR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전위 학습해서 파인 튜닝하는 튜토리얼, 뭐 미니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살펴보면, 뭐 제가 기세에 다 정리를 해놓고 있죠. 전처리 과정 쭉 거치고, 지금 뭐 여기 11강부터 파인 튜닝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전 강의가 모델 종류 및 디렉토리 구조를 init 함수에 초기화 해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강의가 되는데요. 이 강의는 피스퍼 모델의 뭐 토크나이저, 피처 익스트랙터, 뭐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init 함수에 같이 등록을 해줘서 우리가 만드는 트레이너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뭐 등록 작업 내지는 뭐 로딩 작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강의는 뭐 유튜브 밑에 링크를 다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또 파인 튜닝하는 전반적인 작업을 다 같이 앞선 강의들을 같이 쫓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별도로 구축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 강의 같은 경우엔 AI 허브에서 약 57GB 정도 되는 음성 데이터죠. 음성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전처리 한 다음에 실전적으로 학습시키는 걸 한번 실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대한 별도 구축 계획이 없으면 제 앞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 뭐 초기화 해주는 걸 했죠. 모델 종료하고 뭐 데이터 로드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전에 했던 것들을 뭐 간단하게 명령어를 미리 등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짰던 코드죠. 뭐 이렇게 베이스 모델 등록해주고, 파인 튠드 모델 디렉토리 지정해주고, 트레인 셋, 밸리드 셋, 그다음에 테스트 셋 등록해주면 엔터 딱 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데이터 셋 딕트에서, 우리 허깅 페이즈 튜토리얼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자가 진행을 했을 때 뭐 트레인하고 테스트 두 개로 나눴는데요. 우리는 밸리드 셋 학습하고 중간에 평가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요거 두 개는 모의고사 보는 거고, 요거는 수능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디렉토리 같은 거 다 등록해줘서 잘 생성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튜토리얼 블로그죠. 간디라는 분이 만들어 놓으신 요 블로그를 따라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프리페어 피처 익스트랙터, 토크나이저 앤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 피처 익스트랙터하고 토크나이저, 그 다음 저 뒤쪽에 가면 프로세서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좀 정신 없겠지만, 여기 피스퍼 프로세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다 이제 등록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학습을 하겠죠. 등록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직접 코딩 해야 되는데, 사실 말도 안 되죠. 이런 작업 편하게 하려고 휘스퍼에서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좀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블로그 상태대로 하자면. 그러면 여기 보면 피스퍼 피처 익스트랙터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는 거래요. 나오고, 그 다음에 피스퍼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는 뭐 하는 거고, 뭐 저저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해줄까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먼저 피스퍼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 파일이 뭐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같은 어떤 음성 파일이 있으면 얘가 샘플링 레이트를 16kHz, 그러니까 초당 16,000번 샘플링 하는 거죠. 음성 샘플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은 이렇게 돼 있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앰플리튜드, 그 음성의 세기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로그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여기 주파수 성분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주파수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요것들을 시각화해 준 그림인데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 이걸 해주는 거를 휘스퍼 내지는 허깅 페이스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등록만 해주면 돼요. 등록.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는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문장이 있으면 더 캣셋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단어, 문장을 구성하는 게 단어잖아요. 단어로 다 잘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각 단어에 인덱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더라는 거는 1169번이다.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3797번이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것들을 토크나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를, 얘도 원래 없으면 맨땅에서 코딩하려면 우리가 다 직접 코딩을 해야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토크나이저 구현하는 것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되게 좋겠죠. 근데 시간에 쫓긴다. 그리고 뭐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좋죠. 여기 보면 뭐 트랜스포머에다가 휘스퍼 토크나이저라는 게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뭐 BP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어 처리할 때는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건데 뭐 그냥 돼 있다 이렇게 치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죠. BP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GPT-1, GPT-2, 뭐 로버타, 바트, D 로버타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단어를 등장 확률 기반으로 해서 잘게 쪼개는 겁니다. 문장이 있으면 단어로 쪼갤 수 있는데 그 단어도 또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단어가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 구현 다 해놨으니까 니네가 임포트해서 써,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는 됐으니까 터미널은 잠깐 닫고, 그래서 우리는 init 함수에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걸 등록을 해볼까요? 등록 한번 해볼게요. 얘는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셀프의 피처 익스트랙터 이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현을 안 할 거야. 피처 익스트랙터면 이렇게 쓰라고 하죠.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그냥 비겁하게 컨트롤 V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모델이 나오죠. 모델 이름. 우리 모델 이름은 콤피그에 베이스 모델로 들고 있었죠. 이전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전전 강의인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드 코딩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줄이 길어지니까 두 줄에 거쳐서 쓸까요? 컨트롤 V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놈이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노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VS 코드가 봤을 때 야 뭐 좀 이상해요. 너 임포트 안 한 것 같아.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나와 있죠. 트랜스포머에서 얘를 임포트 해라. 컨트롤 C 눌러서
임포트는 저 위쪽에 모아놔야 되겠죠. 쭉 올라가면 임포트하는 영역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줄이 없어지겠죠. 네, 잘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 된 건가요? 너무 쉽죠. 등록이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렇게 하면은 음성 파일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을 지내면 뭐 캣이다, 이런 뭐 다른 패턴이 있으면 뭐 교수님이다, 뭐 이런 음성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를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토크나이저를 등록을 하래요. 우리도 등록해야 되겠죠. 이분이 잘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럼 우리도 등록할까요? 토크나이저. 등록 이렇게 써주고, 이게 주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찾아가기 쉽겠죠. 얘도 객체에서 들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될 테니까 셀프에 토크나이저니까 토크나이저라고 해줄까요? 그래서 얘는 임포트를 뭐 또 하래요. 여기 보면 토크나이저 뭐 BP 바이트 페어 알고리즘 쓰는데 얘는 아직 몰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임포트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쭉 올라가서 정신없지만 한번 쭉 올릴게요. 임포트 영역으로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임포트 되겠죠. 트랜스포머에서 같이 임포트 되는 거니까 얘가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여러 줄에 거쳐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X 누르고 엔터, 컨트롤 V, 콤마, 얘도 임포트 하는 거니까 컨트롤 X, 얘도 임포트, 얘는 임포트 했으니까 딜리트 하면 되겠죠. 두 줄 띄워야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whisper tokenizer from 뭐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C, 여기도 컨트롤 V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줄에 걸쳐서 돼 있으니까 얘를 한 줄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 줄에 걸쳐서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건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살짝 마우스로 올려보면 프리트레인드 모델 네임 오어 패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명시적으로 나중에 헷갈리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프리트레인드 패스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랭귀지 옵션이 있죠. 랭귀지 옵션을 주겠습니다. 랭귀지 태스크. 근데 우리 토크나이저는 베이스 모델로 쓰는 거에서 쓰겠죠. 기본 모델에서.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컴피그에 베이스 모델 날라온 게 있으니까 얘 베이스 모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드 코딩 해주면 나중에 해당되는 영역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랭귀지는 힌디예요. 힌디가 아마 인도어일 겁니다.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얘는 프리트레이닝 하고 싶은 거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한국말 할 거잖아. 뭐 러시아말 할 거요, 아니면 뭐 저기 파키스탄어로 할 거야. 이 코드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다 틀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힌디라고 써놓으면 이거 나중에 찾아와서 지금 몇 줄이죠 벌써? 160줄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 한 몇백 줄 될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찾아와. 그래서 얘를 디폴트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하고, 특별하게 입력 안 하면 우리는 한국어 할 거니까 디폴트 값을 한국어로 줘가지고 뭐 처리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터미널에서 터미널 아규먼트 등록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수없이. 그러면 여기다 등록해주면 되죠. 위로 좀 올라갈게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서에 add argument 한 다음에 여기다 해주면 되겠죠. 뭐라고 할까? 랭귀지를 할 거니까 랭귀지 이렇게 할까요?
짧으니까 단축 명령어는 따로 등록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줄게요. 뭐 사용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맨날 랭귀지 코리안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코리안 이렇게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헬프 명령어도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쓰고 내가 까먹으니까. 헬프를 뭐로 줄까요? 랭귀지 for fine tuning. 디폴트 값도 적어줘야지. 디폴트는 코리안. 야, 네가 별도로 입력하면 코리안으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드 코딩을 막을 수가 있죠. config의 랭귀지로 올 테니까 여기서 얘 이제 하드 코딩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config의 랭. 그 다음에 태스크가 transcribe가 있고 translate이 있죠. 보면은 태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transcribe도 되고 translate도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되니까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별도로 뭐 지정을 안 해주면 그냥 transcribe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럼 태스크도 하나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써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주고 싶은 거죠. 사용자가 뭐 입력을 하면 태스크를 입력하면 태스크가 여기 들어가고, 뭐 별도로 지정 안 하면 transcribe 이렇게 쓰게 여기다 하나 등록해주면 되겠죠. 파스에 add argument 해서 얘는 뭐로 할까요? 얘는 태스크니까 대시 태스크. 짧으니까 뭐 별도로 단축 명령은 안 줄게요. 디폴트 값 하나 줄까요? 디폴트 값은 트랜스크라이브 맞나요? 이게 오타가 있으면 안 돼서 복사해다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래서 여기 설명문을 보면은 설명문을 잠깐 페이지 가볼게요. 제가 휘스퍼 스몰 페이지를 찾아서 열었는데, 여기 보면 뭐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보면 다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영어로 바꿔줍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얘기하면 중국어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 나오게 하거나, 독일말로 얘기하면 독일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영어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얘네가 학습할 때 아마 다국어를 학습하면서 그 결과를 여기 등록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스크를 트랜슬레이트 해도 되고 트랜스크라이브, 내가 말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두 개를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 들어가 보면, 잘 모르면 VS 코드에서 지원하는 거로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 보면 쭉 우리가 쓸 게 얘죠. 얘인데 아니죠, 피처 익스트랙터가 아니라 얘죠. 토크나이저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보면 얘를 쓸 건데, 여기에 랭귀지 옵션이 있었고 태스크가 있었죠. 태스크에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This should be used for multilingual fine tuning. 그러니까 다국어를 파인 튜닝 하는 태스크에서 쓸 수가 있는데, with transcribe for speech recognition.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해당되는 나라 말로 써주는 거면 transcribe 이렇게 쓰고요. translate은 실제로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영어로 나오게 할 때 그렇게 써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쓰고 있으니까 from pre-trained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써주고, 그러면 태스크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translate 아니면 transcribe. translate은 제가 오타 칠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누르고, 얘를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죠. 닫고 저 위에다가 등록해주면 되죠. transcribe인데 help 명령어로 써주면 되겠죠. help. 그래서
트랜스크라이브 얘는 디폴트고요. 또는 트랜슬레이시죠. 컨트롤 V 못하날까봐 겁나네요. 트랜슬레이시인데 당연하지. 이렇게 하고 여기 디폴트라고 써주면 되죠. 디폴트는 우리는 트랜스크라이브요. 이렇게 컨트롤 C, 네, 컨트롤 V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 태스크 컨트롤 C에서 여기 토크나이저 등록할 때 태스크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나이저가 등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얘가 없으면 얘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얘가 만약에 다운로드 받아져 있다면 다운로드 그냥 불러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없으면 얘가 찾아갑니다. 허깅 페이스로 쭉 찾아가서 토크나이저로 쭉 가져와서 집어넣어요. 여기에 맞게 탁탁 맞게.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겁나 쉽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를 등록하라고 하죠. 프로세서 등록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프로세서는 아까 여기에서 있었죠. 토크나이저 하라는 대로 다 등록했고 얘는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리페어 데이터는 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요 블로그 저자가 하는 대로 안 하고 우리의 커스텀 데이터죠. AI 허브에서 별도로 확보한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등록하라고 하니까 요 어딨죠? 프로세서가 어디 있었죠? 네, 저처럼 이렇게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를 임포트 하래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투 심플 뭐 어쩌고 있죠. 싱글 뭐 클래스 뭐 피스포 피처 익스트랙터하고 피스포 프로세서를 뭐 같이 써라. 어쩌고 저쩌고 쭉 써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임포트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얘부터 먼저 복사해서 넣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우리는 그냥 복사하는 거야.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얘가 없으니까 VS 코드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from 트랜스포머에서 얘를 임포트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요 위에 임포트 영역이 있죠. 쭉 올라가 볼까요? 정신 없으시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여기다가 컴마 치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볼게요. is for processor 되니까 여기 경고 워닝이 날아가겠죠. 근데 프로세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객체가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점 찍고 프로세서. 자, 얘는 또 하드코딩 되어 있는데 얘는 컴피그의 베이스 모델에서 들고 있죠. 컨트롤 C 해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V. 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컨트롤 C 해서 클릭해 보면 피처 익스트랙 이거 어디죠? 피처 익스트랙터 그냥 한번 올려 볼까요? 프리트레인드 모델 워 패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써줄게요. 명시적으로 패스는 얘죠. 얘고 두 번째 보니까 아까 어떻게 써 있었죠? 랭귀지 있었죠. 랭귀지하고 태스크를 똑같이 써주네요. 프로세서랑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랭귀지는 랭귀지 옵션이 있겠죠. 오타가 있나 본데요.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힌디 태스크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랭귀지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받았죠. 요거 컨트롤 C 해서 하드코딩 된 거 날려버릴게요.
컨트롤 V. 그다음에 태스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입력 안 하면 디폴트 값을 줄 테니까 config에 태스크.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등록이 됐겠죠. 다 됐나? 토크나이저 프로세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잘 등록이 되나 한번 볼까요? 컨트롤 백틱 눌러서 터미널을 연 다음에 전체로 하고 화면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똑같이 썼던 명령어를 주면은 find.py죠. 헬프 명령어 쳐보면 우리가 등록한 게 랭귀지하고 태스크. 디폴트가 여기 대문자로 됐네. 마음에 안 들어. 통일해야 되겠죠. 디폴트. 문장 내에선 소문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쳐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는 코리안, 태스크는 트랜스크라이브. 뭐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면 베이스 모델도 다 써졌고요. 아까 그냥 엔터키를 넣어보면 되겠죠. 컨트롤 L 눌러서 지운 다음에 가장 최근에 했던 명령어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한번 쳐볼까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 엔터. 그러면 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프리 프로세서 컴피그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얘는 뭐 한 거예요? 프리 프로세서를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 있으니까 처음 실행할 때는 얘를 직접 허깅 페이스에 지가 간 다음에 오픈 AI 슬래시 피스퍼 뭐 스몰 이렇게 했죠. 요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프리 프로세서 다운로드 받고 뭐 토크나이저 뭐 관련된 거 다운로드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스페셜 토큰 매핑 뭐 어쩌고저쩌고 뭐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뭐 안 나오죠. 아까 처음에는 다운로드 했는데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죠. 요게 없잖아요. 요거 다운로드 한 게. 이건 왜 없는 거예요? 얘는 캐시라는 기능인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맨날 가서 다운로드 봐. 똑같은 건데 다운로드 받으면 속도도 떨어지고 허깅 페이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도 힘들고 서버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을 때 캐시를 저장합니다. 복사본을 저장해 놨다가 똑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 갖고 있으니까 너 갖고 있는 거 써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캐시는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컨트롤 L 눌러볼게요. CD 해서 홈 디렉토리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가면 LL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캐시라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숨긴 파일이죠. 점으로 시작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cd 캐시 화면을 좀 지우고요. LL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서버에 자꾸 요청하지 말고 너 저장해놔. 그래서 저장해놨던 목록들이 요점 캐시라는 폴더 밑에 들어있습니다. 허깅 페이스는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허깅 페이스라는 캐시에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cd 허깅 페이스 LL 쳐볼게요. 그러면 허브하고 데이터셋이란 게 있죠. 데이터셋은 아마 제가 앞쪽에서 데이터셋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 때 썼던 데이터 목록 얘를 캐시를 해 놓은 거예요. 네, 허브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뭐 토크나이저나 프로세서나 뭐 뭐죠? 익스트랙터, 피처 익스트랙터 발음도 안 돼.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거. 그러면 cd 해서 허브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보려면 ll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락스라는 것도 있고 모델스 오픈 AI 휘스퍼 스몰 제가 베이스 모델로 휘스퍼 스몰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휘스퍼 스몰에 관련돼서 서버에서 요청해서 받았던 것들을 여기에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cd 모델스 LL 쳐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요거는 저도 잘 몰라요. 다 까보면 있겠지만 아마 모델 여기에 캐시라는데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저장되겠죠. 한번 요청했는데 야 또 하지마. 보내려면 서버 힘들어. 네가 알아서 써. 요청하면 똑같은 게 있는지 캐시에 있는지 검사하고 있으면 캐시 거 바로 쓰고 안 쓰면 그냥 다시 요청하고. 캐시라는 폴더를 캐시 폴더는 지워도 상관없겠죠. 없으면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cd ll 눌러볼게요. 클리어. ls 해볼게요. 길어지면 좀 복잡하니까. ll ls 하면 숨긴 파일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 파일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서 미리 좀 제가 튜토리얼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지우는 명령어가 rm이죠. 폴더까지 지우려면 -r 리컬시브하게 하고 점 캐시에 허깅 페이스 이렇게 하면 얘가 다 지워집니다. 얘가 어디 갔죠? 캐시 밑에 허깅 페이스가 있었죠? 얘가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면 에러 없이 잘 지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ll 해보면 여기 없어졌죠? 캐시는 있죠? 들어가 볼까요? .cd .캐시 그 다음에 ll 해보면 이 허깅 페이스가 없어졌어요. 또 클리어 한 다음에 컨트롤 L 눌러서 화면 지우고 예전에 썼던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제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cd fine tune 튜토리얼 들어간 다음에 아까 했던 명령어를 화살표 키 위로 쭉 친 다음에 다시 쳐보면 이거를 다시 쳐보면 이번에는 캐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번엔 다시 또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겠죠. 지가 알아가지고.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제가 엔터키를 쳤거든요. 이렇게 봤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학습시키면 그 학습할 때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할 건데 그 구축되는 데이터 셋도 다 캐시를 해둡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캐시를 안 해주면 엄청 느리겠죠. 전처리 과정에서.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요 학습 데이터가 한 60기가 정도 되잖아요. 이 학습을 여러 번 돌리면 한 수백 기가의 캐시 파일들이 생겨요. 용량이. 하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 10기가 뭐 1테라나 2테라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학습 몇 번 시키다 보면 디스크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야 디스크 꽉 찼어 더 이상 못해 난 에러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캐시 파일을 통으로 날려 버리시면 용량을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요건 이제 다 보셨죠? 보셨으니까 닫아 볼게요. 요거를 한 거죠. 토크나이 피처 익스트랙터 요거로 바꿔주는 거 어디 갔죠? 요거를 로그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스펙트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바꿔주는 피처 익스트랙터 그 다음에 단어를 잘게 쪼개서 숫자로 매핑해주는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뭐냐면 어떤 명령을 시켰을 때 지가 알아서 다 작동하게 다 코딩 해놓은 거 우리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니네 할 수 있겠어? 저도 잘 못할 거예요. 이게 피스퍼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으니까 요 세 개를 등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음에는 요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들을 한번 코딩을 할 테니까 너무 앞서서 나가시지 말고 지금 의욕이 지금 뿜뿜이죠.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등록하고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캐시 폴더를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해서 돌아가는 거, 뭐 캐시 개념까지 확인하는 걸로 이번 튜토리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 올라가면 여기까지 같이 코딩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